반갑습니다. 14년차 보험설계사 위키보험의 설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무할증, 무부담보, 암보험에 관한 주제입니다. 자, 할증이라는 것은 보통 병력이 있을 때 보통 표준치보다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서 받겠다라는 게 할증이고, 부담보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죠? 어떤 특정 부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무할증, 무부담보니까 사실상 특정 병력이 있어도 할증 없이 부담보 없이 가입시키는 암보험이 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먼저 드리기 전에 우선 보험 가입 시에 그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가 있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한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 자, 계약 전 알릴 의무, 우리 고지 의무라고 하죠. 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건강검진 포함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 확정 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제왕절개 포함해서 투약. 그래서 뭐 3개월 이내에 뭐 약을 받으셨거나 뭐 어떤 뭐 질환이 의심됩니다라는 소견이나 진단을 받으셨으면 다 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과거의 병력에 대해서 우리 보험가입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다시 어떤 뭐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이것도 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 이건 아까 전에 뭐 3개월하고 중복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7일상 치료. 뭐 이거는 뭐 1일, 예를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연속적이 아니고 동일 질환으로 뭐 월요일, 그리고 며칠 있다 뭐 목요일, 그 다음 주에, 뭐 그 다음 주에 또 월요일, 뭐 이렇게 해서 동일 질환으로 7일 이상 받으면 또 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0일 이상 약 투약. 자, 그리고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및 정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 11대 질병에서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뭐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 뭐 이런 것들을 고지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오늘 주제는 암보험인데, 자, 이런 어떤 고지 의무에 해당되는 내용을 고지했을 때 일반적인 우리가 건강보험은 그 부위에 대해서 보통 부담보를 잡거나 또는 보험료 할증을 해서 인수시사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암보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병력이 있다면 보통 뭐 서류를 요구하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나 당뇨다 그러면 그 수치를 보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라, 또는 뭐 위나 뭐 어떤 뭐 장기 뭐 자궁 쪽에 어떤 용종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뭐 부담보를 받거나 또는 뭐 할증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가입하는 게 뭐 지금까지 일반적인 암보험이었습니다. 뭐 사실 뭐 암보험에도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런 걸 간수하는 게 많이 뭐 들어보시겠지만 간편심사 유병자 보험에서 뭐 325, 335, 35 뭐 이런 그 보험들 있죠. 그래서 기존에 옛날 보험들, 옛날에는 어떤 우리가 병력이 있다면 뭐 서류를 떼내라, 뭐 또 막사 서류를 제출해도 뭐 부담보를 잡겠다, 할증하겠다 이런 좀 까다로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소화한 게 그 지금 간편심사 보험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이 뭐 서류 제출이나 이런 뭐 부담보 없이 이렇게 가입시키다 보니까 보험사는 그 위험도가 있겠죠, 그죠? 손해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간편심사 유병자 보험은 다른 일반적인 건강 상품에 비해서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다소 높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보험은 뭐 서두에도 제가 무할증, 무부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다음 장을 볼까요? 자, 요건 어디까지 예시입니다. 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그래서 요거를 뭐 고고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요런 질환이 있어도 암담보에 대해서는, 그 암보험에 관해서는 자동으로 인수를 하겠다. 그리고 뭐 자궁근종, 이석증, 담석증, 신장 요근결석, 그리고 뭐 뇌심장에 관련된 병력이 있어도 암과 관련된 질환은
다 인수를 해주겠다. 부담보나 뭐 할증 없이. 그리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뭐 통풍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 또 다른 예를 볼까요? 두통, 편두통. 보통 우리가 또 두통 같은 경우는 또 뇌 관련된 부분이니까 기존에 보험사들이 그죠? 인수를 잘 안 해줬는데 이 암보험에 관해서는 인수를 해주겠다. 자, 그리고 위염, 위식도 역류 질환, 그리고 뭐 장염, 그리고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뭐 척추 관련 질환, 뭐 상해력, 상해사고력 이런 부분도 암담보에 관해서는 뭐 할증이나 부담보험 시장 인수를 해주겠다. 자, 여기서 제가 뭐 색깔로 표현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뭐 제 경험상 이 고객분들 우리가 고지 의무, 자, 아까 전에 제가 고지 의무 말씀드렸죠, 그죠? 이 부분을 받을 때 많이 언급되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자궁근종을 뭐 2년 전에 뭐 제거했다. 일반적인 암보험은 대부분 뭐 부담보를 잡습니다. 뭐 보험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보험사는 뭐 2년 전이니까 뭐 3년 부담보를 잡을 수 있고 어떤 보험사는 그래도 위험도가 있다. 뭐 정기간, 보험기간 동안 보상하지 않는 조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단순 위험, 위식도 관련 질환 보험사는 그죠? 뭐 암보험을 거기 가입한다. 그러면 뭐 그죠? 이 최악의 상황으로 그죠? 뭐 위암이나 이런 것도 보험사는 손해를 고려하다 보니까 뭐 위에 대해서 부담보를 잡고 장염도 장애에 대해서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그러면 갑상선에 대해서 또 부담을 잡고 하는데 이 보험은 그냥 인수를 하겠다는 거죠. 뭐 할증도 붙이지 않고 부담보도 걸지 않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생각에는 엄청나게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도 제가 사전에 한번 비교해봤지만 유병자 간편 14보다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보험에 비해서도 사실 보험료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험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 자, 보통 우리가 암보험이 90일 면책기간이 있죠, 그죠? 90일이 지나서 보상을 하고 그리고 1년 이내에 만약에 90일이 지나서 1년 이내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가입금액의 보통 50%를 지급하죠. 자, 그런데 이 상품은 1년 이내에 감액이 없는 그 암 진단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5천만 원을 가입했다. 일반적인 보험들은 90일 지나서 만약에 암에 걸렸다면 2,500을 지급하는데 이 상품은 5,000원을 그대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이 보험은 15세부터 60세까지 가능한 뭐 일반적으로 이게 뭐 성인 보험인데 자, 보통 우리가 성인 보험은 납입 면제가 보통 암, 유사암은 제외하고 그리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인데 이 상품은 뭐 업계 최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도 납입 면제 기능을 하고 있다. 물론 뭐 특약을 선택해야 되지만 그래서 기존에 이제 15세 이상부터 60세까지 가능한 성인 보험에서 납입 면제 기능도 탁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상품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 실제로 한번 설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에서 실제 설계를 하면서 보여주는 설계사는 또 역시 제가 최초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한번 실제 한번 설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입하신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자, 뭐 만기는 뭐 100세, 90세, 80세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뭐 정답은 없지만 90세 만기가 그래도 가장 좀 가성비가 뭐 좋다고들 고객도 또 판단하시고 뭐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세 만기 20년 납으로 보험 단위는 40세 여성분 상해급수는 1급 이렇게 가입하신 사례를 뭐 제가 실제로 다시 설계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일단 보통약관, 상해사망, 요거는 뭐 기본 의무계약입니다. 가장 최소로 100만 원 구성했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암보험에 관한 얘기니까, 자, 암진단비를 먼저 넣을 건데, 자, 두 개죠, 그죠? 자, 그냥 암 4대 유사암 제외 진단비, 유사암을 제외하고 보상하는 암진단비, 요거는 뭐 기존의 다른 상품처럼 90일 지나서 보상을 하는데 1년 이내 진단 시에는 50% 보상하는 뭐 그런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험의 특징은 1년 이내에 진단을 받아도 감액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3천만 원 구성하고, 유사암은 가입 금액의 20%니까 3천만 원에 20%면 600만 원이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일단 뭐 암 진단비만 보면, 자, 보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40세에서 90세 만기 이시는 나. 자,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암 보험만 따지면 보험료가 26,528원. 물론 제가 이 최종 스코어링을 맞추기 전에 보험료인데,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암보험이 한 2천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총 5천만 원으로 암 진단비를 가지기를 원하셔가지고 신규에서 3천만 원을 구성했고, 그리고 이제 그 요즘 뭐 표정항암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이 항암 치료 관련된 특약들, 비록 이 뭐 거의 갱신형 특약이 전보험사가 갱신형입니다, 그죠? 이 갱신형 특약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특약도 선택을 원하셔서 이것도 같이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항암 치료, 표적 항암, 그리고 뭐 항암 양성자, 뭐 특정 항암 치료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항암 방사선 치료비 요걸 의무적으로 선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분은 기존에 항암 치료,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다 가지고 계시고 뭐 암 수술비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냥 최소로 표적 항암을 가입하기 위한 최소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사암 항암 방사선 치료비 이것도 구성을 하고, 특정 항암 방사선, 항암 세기, 그리고 카티 약물 허가 치료, 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한 담보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암 3천, 유사암 600,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비 각각 최소로 100, 그리고 요 항암 방사선은 유사암을 취하니까 또 유사암에 관한 부분도 100 구성을 하고, 그 사실상 이거는 지금부터 이제 항암 관련 표적 항암, 뭐 항암 양성자, 항암 약물 치료 요걸 구성하기 위한 뭐 의무 담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해서 최종 보험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험료 나오는데요. 야, 청약 포인트 마이너스 19.90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 스코어링에서 요게 마이너스가 0으로 맞춰줘야지 인수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걸 맞추기 위해서 제가 중환자실 2번 일당으로 맞추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저렴한 게 이제 질병 중환자실 1일에서 10일. 뭐 아무래도 180일보다는 1일에서 10일 한도가 좀 보험료가 더 저렴하겠죠. 자, 그래서 한 50 정도. 자, 1200원 더 추가되는 거죠. 자, 다시 보면 자, 그래도 청약 포인트가 마이너스 9.9가 나오네요. 100만 원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마이너스 된 숫자가 사라졌죠. 이렇게 하면 자, 최종적으로 암 3000에 유사암 600, 그리고 항암 방사선 최소, 그리고 요즘 많이들 관심 있어 하는 특정 항암 호르몬 약물,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비,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5천만 원, 카티 항암 약물 치료비 5천만 원, 그리고 요걸 가입하기 위한 스코링으로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 100만 원.
자, 이렇게 보험료가 산출이 되네요. 자, 그럼 이걸 제가 실제 이건 실제 제가 설계를 구성한 화면이고, 이제 제가 PDF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설계한 이 설계안을 한번 지금 출력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암 3천만 원, 40세 이상입니다. 90세 만에 20세입니다. 그리고 유삼은 20%니까 600만 원. 그리고 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그리고 또 유삼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요거는 각각 100만 원 최소 보험료로 구성했고, 요거는 이 표적 항암을 가입하기 위해서 또 의무적으로 넣다 보니까 최소로 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항암 호르몬 약물 허가 치료비, 그리고 요거는 1년 감액 지급이 있네요. 그죠? 암은 1년 감액이 없는데, 그리고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요것도 최초 1회 한도 1년 감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비 2천만 원,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1회 한도, 요것도 1년 이내에 치료 시에 감액이 있고 갱신형 5천만 원. 그리고 카티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요것도 최초 1회 한도 1년 이내 감액이 있고 5천만 원. 자, 그리고 요 담보들은 지금 요 보시겠지만 다 10년 갱신입니다. 10년 갱신. 그래서 뭐 최초 보험료는 뭐 그렇게 높은 수준 은 아닌데요. 물론 이제 뭐 표적 항암은 조금 보험료가 있긴 하지만, 뭐 표적 항암은 뭐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표적 인자가 있는 암 세포만 공격하는 뭐 치료죠. 그래서 물론 뭐 치료 전에 유전자 검사로 확인해서 표적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사실상 뭐 무용지물일 수도 있는 특약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거기에 해당된다면 이 치료가 사실 비용이 뭐 꽤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담보가 이제 요새 좀 많이들 관심을 있어 하는 그런 특약인데, 자, 그래서 10년 갱신형인데 10년이 지나서 보험료가 많이 상승된다. 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상승되면 그때 와서 뭐 이 특약만 빼고 이 갱신형 특약만 빼고 뭐 암보험 유지할 수 있고, 만약에 뭐 크게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게 인상되었다 그러면 뭐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 그래서 총 보험료는 36,439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궁금해 하실 게, 만약에 암 진단비를 뭐 좀 5천만 원 더 증액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설계 화면을 왔는데요. 암 진단비 5천만 원으로 늘리고, 실제 이 고객은 뭐 3천만 원 가입하셨는데, 자, 5천만 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러면 유사하면 20%니까 1,000만 원이 가능하죠.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코어링 통과되었고요. 자, 아까 3만 원대 정도 나왔었는데, 암진단비가 역시 보험료가 가장 높으니까, 자, 보험료가 54,000원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궁금해 하실 게, 뭐 중환자실 일당을 이 스코어링으로 맞춘다는데, 이 질병 대신 상해를 넣으면 어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180일보다 11일 한도가 보험료가 저렴한 건 맞는 거고, 자, 상해 중환자실을 만약 100만 원 넣어보겠습니다. 보험료 그죠? 질병보다는 보험료가 더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코어링을 맞추기 위해서 중환자실 입원비를 넣는데, 상해는 보험료가 비싸니까 질병 중환자실을 넣는다는 거, 그거 참조했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자, 그러면 1년 감액 없음 요거하고 보통 이 특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 감액이 있는 요 암보험하고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볼까요? 자,
자, 암진단비 5천만 원. 이거는 감액이 있는 담보고 39,350원이고 자, 요거는 1년 감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90일 지나서 1년 이내에 암진단 시 50% 감액 없이 그대로 보상하는데 보험료가 39,900원. 그러면 얼마 차이 나죠? 550원 차이 나죠, 그죠? 뭐 550원 차이 정도면 차라리 그죠? 우리가 또 사람 이지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감액이 없는 요 담보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예에서 제가 이게 이제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성인보험인데 그죠? 보통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이 이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인데 자, 이 상품은 이 특약으로 선택 시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을 납입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와죠, 그죠? 자, 이 특약을 선택하면 자, 그죠? 보장 개시일 이후 암이나 4대 유사암은 제외하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여기 뭐 말기 관련 질환들 이게 만약에 진단이 확정되면 이 특약에서 남은 잔여 보험료를 납입 기간 동안 계속 납입해 준다. 한번 납입 면제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특약의 보험료는 얼마 정도 될까? 한번 볼까요? 자, 이 특약의 보험료가 3,396원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보통 참고로 뭐죠? 이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아니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 납입 면제가 대상이 된다라는 점은 좋긴 좋은데 뭐 사실상 이게 그죠? 거기다 뭐 암에 관련된 특약들 또 그리고 갱신형 담보들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뭐 수술비도 있고 그죠? 뭐 뇌혈관 허혈성 진단이나 뭐 다른 담보가 많이 있으면 그죠? 납입 면제의 어떤 효과가 있는데 사실상 그죠? 뭐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럼 사실상 이런 담보들은 지급받고 거의 다 그죠? 특약이 사라져버리고 최초 1회 한도니까 대부분 다 지급하고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납입 면제 효과가 있을까? 만약에 뭐 뇌심장 쪽으로 좀 가족력이 있다. 그죠? 뭐 그렇다면 만약에 뭐 암에 안 걸리고 뇌심장 쪽으로 어떤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보험료를 차회 이후 내지 않아도 암에 대한 보장은 계속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죠? 뭐 고객분이 그죠? 뭐 선택 사항 같습니다. 그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료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상 그죠? 뭐 요런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사실상 뭐 자동 인수를 해주고 무할증 무담보로 암에 대해서 암 담보에 대해서 자동 인수를 해주는 상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까 뭐 설계에서 봤다시피 1년 이내에 감액이 없다는 게 특징이고 그 납입 면제 기능 물론 특약을 선택해야 되지만 이런 기능도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고로 이 상품은 이 유병자 상품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 건강체 표준체 상품입니다. 표준체 상품인데 보험료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뭐 물론 뭐 매월 또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달라지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도 이 상품이 한 2위 정도 그러니까 이 상품보다 조금 더 저렴한 회사의 상품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품들은 이런 질병이나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이 자동 인수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궁근종 질환이 과거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들은 이제 뭐 부담보 뭐 최근 병력이다 그러면 뭐 심하면 뭐 정기가 나올 수 있고 그죠? 뭐 5년이나 정기가 그리고 뭐 한 5년 전에 병력이다 그러면 만 1년 정도 이렇게 부담보 보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가입해야 되는 반면에 이 상품은 이제 그죠? 뭐 고혈압이든 당뇨든 그리고 뭐 위염이 있든 장염이 있든 뭐 갑상선 뭐 질환이 있든 할증 없이 부담보 없이 가입시켜 주니까 뭐 보험료도 사실 뭐 1회 상품과 크게 차이나지 않고 뭐 또 비교 대상이 자 물론 뭐 우리가 간편심사 유병자 보험도 이제 그 고지사항에 해당되고 있으면 뭐 이런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 부담보 없이 가입이 되는데 근데 사실상 유병자 간편심사 이 상품 자체가 이미 할증이 반영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수익률로 따지면
이 상품이 그죠? 부담보 정기간을 내려주는 이 상품이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품 무할증 무부담보. 근데 제가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보험사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품도 이제 건강지 상품이란 거 그리고 이제 그 유병자 간편보험 요거는 이제 부담보는 안 잡겠지만 할증이 많이 되는 상품이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이런 정보를 모르면 그죠? 내가 만약에 이러한 병력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죠? 설계사가 이런 상품으로 제안을 해버리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죠? 이런 상품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상품으로 부담보가 걸리는 상품으로 가입했다. 그러면 이거는 보상을 특정 기간 동안 받지 못하는데 이 상품은 그죠? 부담보가 없다는 거. 이 상품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아셔야 된다. 실제로 제가 아까 전에 40세 여성으로 그죠? 설계를 해드렸는데 이분도 사실 타사에 제가 어떤 질환인지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타사에 거의 5년 부담보가 내려진 건데 이제 이 회사로 이 상품을 가입하면서 부담보 없이 보험료도 사실 큰 차이 없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가입하신 거죠, 그죠?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암보험에 관해서는 이런 병력이 있으면 그죠? 무조건 간편식사 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무할증 무부담보를 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죠? 내 심장에 병력이 있다. 이분들은 만약에 3대 진단 암, 뇌, 심장을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암은 이런 상품으로 무할증 무부담보 상품을 가입하시고 이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요런 진단비는 그죠? 어쩔 수 없이 그죠? 유병자로 가입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어느 한 상품으로 우리가 보통 병력이 있는데 3대 진단비를 가입하고 싶다. 어느 한 상품으로 딱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전략적으로 이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 이제 할증이 없고 부담을 잡지 않는 이런 병력이 해당된다면 이제 암은 그죠? 할증이 없는 상품으로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담보들 수술비 이런 것들은 이제 그죠? 유병자나 간편식사로 가볼 수도 있다. 그래서 워낙 고객들의 사례가 다양하다 보니까 실제는 그죠? 저희가 또 상담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봐야지 그죠? 제가 또 어떤 또 의견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하신 점은 저희 위키보험 위에 보이시죠, 그죠? 카톡 추가를 하셔가지고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를 주시고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면 저희가 카톡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통해서 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가장 가성비 있게 고객한테 유리한 정보로 한번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